파라다이스 그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천 영종도의 하플, 호캉스의 성지 파라다이스 시티가 생각나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뭔가 베일에 쌓인 카지노 기업, 이런 이미지도 강하죠. 대중들에겐 작년에 전총조 사건을 비롯해서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다라는 식의 사칭 사기 사건들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파라다이스 그룹은 카지노 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전낙원 회장이 1972년에 설립한 회사로 4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복합 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지노라는 업종의 특성상 오너 일가가 외부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아서 음지의 재벌, 은둔의 기업이라는 얘기도 많았지만요. 최근 파라다이스 그룹 창사 52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죠. 카지노 기업 최초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지정됐기 때문인데요. 파라다이스 그룹의 새로운 변화,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 전필립 회장이 있습니다. 창업주 전낙원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5년부터 그룹을 이끌고 있죠. 특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의 성공으로 그룹의 정체성을 카지노 기업에서 복합 리조트 기업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전필립 회장은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기세를 몰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추진하고 있죠. 이전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기업 가치 재평가는 물론 주주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파라다이스 그룹은 국내 1위 카지노 기업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한류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복합 리조트 왕국을 꿈꾸는 파라다이스 그룹 전필립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전필립 회장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대 재학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멤버인 김종진 씨와 함께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하죠. 이후 미국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갈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재능, 열정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운명을 바꾼 사건을 만납니다. 차가 완전히 구겨질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건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을 접은 전필립 회장은 파라다이스 그룹에 입사, 10년 동안 경영 후계자 수업을 받았습니다. 전낙원 회장이 별세하면서 2005년 그룹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인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경쟁체제로 바뀐 건데요. 서울 한복판에 경쟁사 카지노가 자리 잡으면서 파라다이스의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라다이스의 명성은 한물 갔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나 4년 후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업계 1위 자리를 보란듯이 되찾아옵니다. 중국 관광객을 사로잡은 전필립 회장의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인데요. 중국 VIP들을 중국 현지 거주지부터 서울 카지노 영업장까지 직접 모셔오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는 물론 중국 VIP들이 어떤 음식과 디저트를 좋아하는지까지 조사해 세세한 맞춤 서비스로 경쟁사를 따돌렸던 거죠.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전필립 회장 진짜 야망을 드러냅니다. 동북아 최초의 복합 리조트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인데요. 전필립 회장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통해 영종도를 제2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 이를 통해 카지노 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벗겠다. 이후 전필립 회장은 면세점을 비롯한 비주력 계열사들을 대폭 정리해 갔고요. 2012년 일본 세가사미 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건립 자금을 마련합니다. 총 투자금만 무려 2조 원.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올인을 한 건데요. 전필립 회장은 개장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영종도에 살다시피 했고요. 고객인 것처럼 혼자 몰래 방문을 해서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고 꼼꼼한 개선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 시티는 개장 초부터 온갖 악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2017년 문을 열자마자 중국의 사드 보복이 터지면서 중국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고 이른바 오픈빨이 전혀 먹히질 않았죠. 더구나 파라다이스 시티를 홍보하기 위해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영화 리얼에 80억을 투자했지만 이 영화 완전히 폭망합니다. 다행히 개장 2년 차부터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드는가 싶었지만 코로나19라는 사상 최대의 위기가 닥치는데요. 팬데믹 직격탄을 맞은 파라다이스는 이후 3년 동안 그야말로 악전고투, 마른 수건을 쥐어짜며 버텼다고 하죠.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돈이 되는 부동산 자산도 팔았고요. 카지노 대신 호텔 사업에 힘을 쏟으며 혹한기를 버틴 건데요. 그 결과 작년 파라다이스 그룹은 매출 9,94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요. 특히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는 그룹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사업장으로 부상했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전필립 회장의 승부수, 기존 리조트의 개념을 뛰어넘는 아트테인먼트 전략입니다. 축구장 47개 크기의 파라다이스 시티는 일단 규모로도 입이 떡 벌어지죠. 가장 큰 차별점은 여기가 미술관이야 리조트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3천여 점의 예술 작품들인데요.
인증샷 핫플로 유명한 구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작품부터 알렉산드로 맨디니, 데미안 허스트 등 현대미술 거장의 진귀한 작품들이 리조트 전체에 즐비합니다. 또 방문객들이 오픈런까지 한다는 가면무도의 공연까지 보고 즐기는 예술적 즐거움을 극대화한 건데요. 이런 전략인 예술의 조예가 깊은 전필립 회장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관광 리조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려면 우리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아트테인먼트였고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예술작품을 사들였다고 하죠. 2020년엔 루이비통 회장 부부, 프리미어리그 첼시 구단주 같은 쟁쟁한 명사들과 함께 세계 200대 미술 컬렉터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집중 마케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필립 회장은 중국 시장의 회복이 더디자 일본 VIP 마케팅에 공을 들였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의 합작 법인인 일본 세가사미를 통해 현지 영업을 강화하고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배우 박서준 씨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홍보도 적극적이었죠. 덕분에 일본 VIP의 카지노 드로백이 1천억 가까이 늘면서 확실한 실적 부활을 이끈 건데요. 하지만 전필립 회장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월 영종도에는 국내 첫 미국계 카지노 리조트 인스파이어가 개장했죠. 파라다이스 시티보다 업장 규모도 2배 이상 국내 최대 스케일을 갖췄는데요. 강력한 매기의 등장으로 파라다이스 시티의 타격이 상당할 거다, 이런 예상도 많았습니다. 우려와 달리 올 1분기까지 파라다이스 시티가 견고한 실적을 내면서 오히려 카지노 시장 전체가 커지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아시아 전체에 카지노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필리핀과 태국 등은 제2의 마카오를 꿈꾸며 카지노 리조트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요. 특히 일본 오사카에는 2029년 최대 규모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죠. 파라다이스 그룹이 어떻게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성장의 관건이 될 텐데요. 더불어 전필립 회장의 수건 사업인 장충동 호텔 사업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전필립 회장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착공이 미뤄져 왔는데요. 서울 장충동에 객실 230개 규모의 5성급 호텔을 건립해 지역의 랜드마크 호텔로 키우고 카지노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게 전필립 회장의 청사진입니다. 과연 파라다이스 그룹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카지노는 자본주의 오락산업의 꽃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 뒤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았던 게 사실인데요. 전필립 회장은 카지노 기업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고 파라다이스 시티를 기반으로 복합 리조트 왕국 한류 관광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필립 회장 여전히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형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죠. 카지노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글로벌 리조트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행보,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필립 회장은 파라다이스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 기대해 보겠습니다.